안녕하세요. 마력과학의 준호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원이고 새로운 단원 들어왔습니다. 자극과 반응이에요. 자극과 반응. 자극을 우리 몸이 받게 되면 반응을 보인대요. 누가 나 때리면 그렇죠. 자극을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때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우리 몸은 자극을 받아들여서 어떤 경로를 따라가지고 반응이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뭐 많이 어렵진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고 선생님이 얘기하냐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잘 배워두면은 어디 써먹을 때가 많으니까 좀 상식 넓힌다는 생각으로 한번 열심히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인 감각기관, 이런 자극을 전달해주는 뭐 신경계, 또는 자극을 판단하는 뇌, 척수, 이런 것들에도 쭉 잘 배우게 될 거니까 어렵진 않는데 힘들 거예요. 왜 어렵지 않은데 힘드냐면 암기할 게 조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시고 많이 반복해서 자기 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은요 선생님하고 감각기관 중에서도 딱 하나, 눈이라는 딱 하나 감각기관만 배울 거야. 하지만 그 내용이 다른 감각기관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거 잘 명심하시면서 선생님 강의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죠? 자, 지금부터 눈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48쪽에 나와 있습니다. 감각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감각이 뭐예요?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뭘 느끼는 거냐면 자극을 느끼는 거예요. 자극. 우리가 여기까지 배우면서 뭐 그냥 헛살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주변에서 되게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많아요. 벌써 중학교 2학년이 몇 살이야. 5가지 감각기관이 있다는 건 받아들일 거죠? 알아요? 혹시 육감이라고 들어봤어요? 육감? 엄마만 갖고 있는 거야, 엄마만. 자, 감각기관이라는 건 자극을 이제 받아들이는 기관을 얘기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자극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제 자극을 수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감을 좀 대충 설명을 한번 해줄 테니까 봐봐. 첫 번째 중에서 이제 오감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보통 시각을 조금 되게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시각. 눈이 되게 중요하니까 눈.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 시각 한번 해볼게요. 시각. 그쵸. 시각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자극을 받아들일까 생각해 보는 거야. 아유, 빨리 합시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아이고 들어라. 그래. 청각이라는 게 있어요. 또 뭐 있을까요? 그쵸. 맛있잖아. 무슨 각도 있어요? 미각도 있고요. 그치? 남자는 또는 여자는 이거에 되게 약한 사라고 그러더라고. 선생님은 특히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냄새를 잘 기억해 주거든요. 특히 이제 여자들을 만나고 이제 뭐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뭐 얼굴이 이쁘다, 뭐 넌 눈이 이쁘다 이럴 거보다 너는 냄새가 참 이쁘다. 미안해. 후각적인 것도 상당히 예민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맞아요. 후각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이 너희들을 두들겨 패면 아프죠? 그럼 피부가 느껴주는 거니까 이런 걸 피부 감각이라 그래요. 그럼 얘네들은 말 그대로 이제 오감이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 자극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잖아, 자극. 그쵸? 그럼 시각은 뭘 받아들이고, 청각은 뭘 받아들이고, 미각, 후각, 피부감은 뭘 받아들이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 귀잖아, 얘가 귀잖아. 귀에다가 막 선생님이 후레쉬를 비쳤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 아우, 귀가 부셔.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죠. 아니, 후레쉬는 눈에다가 붙여야지. 아우, 눈 부셔. 막 이러지. 그렇잖아. 여기다 대고 막 크게 때리면 시끄러 그러잖아. 그럼 눈에 대고 막 떠든다고 눈이 시끄러 막 이래요? 그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감각기관마다 웃겨네. 감각기관마다 자기한테 해당되는 알맞은 자극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접합자극이라고 그래. 접합자극. 아무거나 막 얘네들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거 같죠? 근데 이런 용기를 조금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너희들이 그냥 어려워할 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시각은 뭘 받아들여요? 그쵸? 빛이죠? 좀 더 유식하게 한번 해봅시다. 모든 빛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가시광선을 받아들입니다. 한자를 열심히 해야 돼.
가시강선이 아야 가시가 있다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보는 게 가능한 강선이라는 거야. 한자는 너무 어려운가요? 그치. 청각은 뭐 받아들이는 거야? 야! 이런 걸 유식하게 소리라고 하는데 더 유식하게 이런 걸 뭐라 그래? 음파. 우리 1학기 때 파동 배웠잖아. 그치. 그냥 아무 소리나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소리가 있어. 이런 건 못 듣지. 못 듣지.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러냐면 이걸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 2만. 선생님 벌써 2만 헤르츠를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청각이라는 건 20에서 2만 헤르츠에 해당되는 소리만 들을 수 있고요. 이거보다 더 낮거나 이거보다 더 높으면 우리 귀는 못 들어. 진짜예요. 못 듣는다니까. 뭐 돌고래 소리라 그러면 이거보다 더 높아. 그렇대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헷갈려. 미각이나 후각 같은 거는 화학물질이야. 그래서 그냥 알아두면 좋아요. 액체 상태 화학물질을 받아들이는 거야. 액체 상태 화학물질이지. 우리가 맛을 느낄 때는 얘네들을 다 녹여가지고 액체로 만든다는 소리야. 냄새를 맡는다는 건 기체 상태 화학물질을 받아들이는 거야. 아빠의 발냄새, 엄마가 끓여주는 맛있는 보글보글 찌개 냄새. 전부 다 기체 상태 화학물질이 원인이 돼서 우리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네. 자, 피부 감각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온도 변화, 차가운 것 또는 따뜻한 거의 온도 변화, 또는 우리 접촉, 그 다음에 아픔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오감이라는 걸 배우곤 있지만 오감에 따라서 받아들인 자극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정도는 알고 넘어가자고. 이거 말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역치라는 게 있어요. 역치. 반응을 보이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 우리 아들이 이제 2명 있는데 첫째는 역치가 되게 큰 편이야. 그러니까는 이 정도 때는 반응도 안 해. 역치가 되게 큰 거야. 근데 우리 둘째는 이게 역치가. 그러니까 자극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이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 그런 걸 역치라고 하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면 뭐 이 파트도 되게 재밌습니다. 이 5가지 감각 중에서 오늘 선생님하고 뭐 배울 거냐면 시각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그럼 시각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곳은 당연히 뭐니까? 눈이니까 우리 먼저 눈의 구조를 좀 알아야 돼. 그래서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하이탑 책은 너무나 어려운 눈의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문제도 그렇게 안 나오고.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이 그리는 그림을 따라서 한번 그려보시길 바라요. 누나 그려 눈이 얼마나 나냐면 한 주먹보다 조금 더 크나? 눈 골프공만 하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골 봤을 때 해골에 보면 이렇게 움푹 패여져 있잖아. 그게 눈이야. 눈이 크기 그만하대. 선생님 그 눈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눈에서 선생님이 가장 오늘 왜 이래? 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보통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그 유명하신 이제 수정체라는 부분이에요. 자, 눈이라는 거에는 막이 몇 개 있냐면 3개가 있어요. 3개. 그래서 선생님이 막을 3개 그릴 거야. 제일 바깥쪽에 있는 막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또 안쪽에 또 막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안쪽에 또 막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있다고 총 3개가 있어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막을 공막이라고 그러고요. 그 안쪽에 있는 2번째 있는 막을 맥락막이라고 그러고 3번째 있는 막은 너무나 중요한 거야. 제일 안쪽에 있는 막이야. 제일 안쪽에 있는 막, 제일 안쪽에 있는 막, 이 제일 안쪽에 있는 막, 제일 안쪽에 있는 막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망막이라고 그래. 미음인데 학생들이 이음으로 많이 봐가지고 절대 잘 적어줘야지. 망. 자, 여기 맥락막, 여기 공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건 그냥 너희들이 한번 그리면서 보고. 자, 너무나도 중요한 얘는 누구냐 그랬어요, 선생님이? 정채야, 너는 이름이 뭐니? 정채야, 얘 이름이 수정채입니다. 그치? 자, 이 수정채라는 거는요. 수정채라는 거는 뭐하고 또 연결되어 있냐면 요렇게 진대라는 거랑 연결되어 있고 이 진대는 어떤 근육 덩어리랑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엄청 중요한 거야.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세트라고 그래. 한 세트. 한번 해보세요. 한 세트. 수정체, 진대, 선모체. 얘네들은 한 세트야, 세트.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너 누구니? 저는요, 선모체요.
자, 수정체하고 선모체 사이에 있는 얘는 뭐예요? 진대예요. 얘 말하는 거야. 진대. 사람 이름이다. 진대. 그치. 자, 그리고 이 수정체 앞에 보면요. 이렇게 수정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 두두두두. 그래서 이 수정체를 막는 거야. 왜 수정체를 막냐면 이쪽에서 빛이 무슨 애? 이쪽에서 뭐가 들어올 거냐면 light. 뭐가 들어오냐? light. 들어와요. 빛이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빛이 많이 들어오냐? 여기 구멍이죠?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잖아. 빛이 많이 들어오냐? 적게 들어오냐가 요 주황색으로 색칠한 얘 가지고 뭐 하는 거 선생님이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애네. 그래서 이 주황색 얘가 커지면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뭐 하는 거야? 작아지는 거고. 이 수정체 여기 붙어 있는 얘가 주황색 얘가 작아지면 구멍이 커져서 빛이 많이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 수정체 누가 확 찌르면 어떡해. 그래서 수정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좀 바깥쪽에 막이 또 하나 있어요. 와, 눈 되게 잘 그렸다. 엄청 잘 그리는 거야. 선생님 세상에 이렇게 동그라미 잘 그리는 사람 마주너밖에 없어요. 수학 선생님들 이렇게 동그라미 잘 그리는 변태라고 그런다며. 자기들이 못 그려서 그러는 거야. 일단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더 얘기해 줄 테니까 봐봐. 어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그래도 잘해. 그림을 꼭 그려야 된다. 얘 이름이 뭐야? 홍채. 누구라고? 홍채. 자, 여기 수정체 어입니다. 선무체 어이야. 근데 얘는 아이야. 이것도 글 쓸 때 잘 써야 돼. 자, 요 구멍을 요 구멍을 뭐라 그러는데 선생님이? 덩공이야. 색깔로 좀 잘 구별해야 돼. 동공과 홍채도 얘네들도 무슨 세트야, 세트. 얘네들도 연결돼서 같이 있어야 돼. 여기 제일 바깥쪽에 있는 막을 그거 뭐라 그래? 요거 각막이라고 그래. 아, 진짜. 각막. 그쵸? 그럼 여기 눈에 이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벼 있어야 돼. 뭔가 차 있어야 돼. 뭐 차 있어야 돼요? 액체 성분에 뭐가 차 있어.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나 유리체. 액체 성분이라는 거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있는 막을 뭐라 그런다고? 맥락막. 제 바깥쪽에 있는 막을 뭐라 그런다고? 공막! 그러면 뭐 얘기할 건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괜찮지 뭐. 이런 게 뭐가 어려워. 이제 얘네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은 망막입니다. 선생님 왜 망막이 선생님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이 망막이 없으면 일단 안 보여. 뭐 그 누군가도 없으면 잘 안 보일 텐지만 망막에 여기 뭐가 존재하냐면 빛이라는 자극은 각막이 받아들이고 수정체가 유류체를 막 통과하더라도 망막에 있는 누가 없으면 시각세포가 없으면 망하는 거야. 이 망막에는 뭐가 있어요? 빛의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세포가 존재합니다. 멋있다. 그렇죠? 이 빛의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세포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있는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 망막에 정확히 빛을 줘야 돼. 왜? 거기에 드디어 우리한테 너무나도 유명하신 누구? 그치? 빛의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각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빛을 이 시각세포가 있는 곳으로 보내줘야 돼. 근데 그 시각세포가 어디 있다는 거야? 망막에 있다는 거야. 그럼 세상에 망막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죠? 근데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에는 종류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각세포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참 신기하게 봤더니 내 눈으로 봤어. 봤더니 원의 뿔을 닮았대. 그래서 무슨 세포라고 그러냐면 원뿔세포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셀이다. 영어 장난, 영어 셀. 원뿔세포가 있고요. 누구처럼 생겼어? 스틱처럼 생겼어. 스틱셀. 막대세포가 있대요.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주면 뭐 하면 돼? 숙제하면 되는 거고 안 가르쳐주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 원뿔세포가 뭐라 했냐면 색을 담당하는 거야. 색깔, 빨주노초 파란보. 얘가 이제 뭘 조절하는 거야? 밝기, 어둡기, 명암을 조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빛에는 세 가지 색이 있다고 그래요. 빛의 삼원색이라고 얘기하죠. 그 빛의 삼원색에는 뭐 있었냐면 적색, 우리 빨초파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그래서 빨간색 원뿔세포, 초록색 원뿔세포, 그 다음에 파란색 원뿔세포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한자를 좀 많이 써. 그래서 적원뿔세포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빨초파니까 녹원뿔세포, 그 다음에
청원뿔세포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뿔세포의 종류는 적색, 녹색, 청색, 적원뿔세포, 녹원뿔세포, 청원뿔세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 다음에 막대세포는 이제 명암을 조절해준다는 것도 꼭 잘 알아두시고요. 괜찮지? 근데 이 망막이 여기서 끝나면 또 재미가 없잖아. 이 망막에는요, 진짜야. 시각 세포가 괜찮아? 엄청나게 많은 데가 있어요. 이 시각 세포가 엄청나게 많은 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황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카메라를 보고 있잖아. 근데 카메라만 보이는 게 아니고 카메라 주변부도 보이죠. 근데 카메라가 내 초점이 맞은 거야. 지금 카메라가 어디 있는 거냐면 너희들이 선생님 내 눈을 보고 있다면 너희들이 지금 선생님의 황반에 있는 거야. 선생님 눈을 돌리고 지금 빨간색 분필을 보고 있잖아. 그럼 이 빨간색 분필이 나의 황반에 있는 거야. 그렇다고 여기는 안 보이냐? 여기도 보이잖아. 여기가 망막 주변부. 그 다음에 여기가 황반. 그냥 내가 지금 딱 초점 맞는 데 있죠. 여기. 요런 데가 전부 다 황반이야. 그 황반이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이제 그림상에 보면 이따 가르쳐주면 쏙 이렇게 들어간 데가 있어. 이게 망막, 여기 다 망막이야. 망막 중에서 요런 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황반이야. 이름이 왜 황반이 됐냐면 진짜 노란색으로 보여요. 그치? 그러면 시각세포가 엄청나게 많은 곳도 있으면 뭐한 곳도 있을 것 같아. 왠지 느낌상? 시각세포가 하나도 없는 데도 있어요. 뭐한데? 시각세포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해버렸네. 없을 묻자. 잘한다. 자, 시각세포가 하나도 없는 데도 있어요. 이런 데를 뭐라 그러냐? 맹점이라고 그래. 맹점. 그쵸? 아픈 곳입니다. 아픈 곳. 자, 시각세포가 엄청나게 많은 데를 황반, 시각세포가 하나도 없는 데는 맹점이라고 그러는데 그 맹점이 왜 그런 거냐면 이 망막이 받아들인 자극을요. 그런 이 망막이 받아들인 자극을 어디로 갖다 줘야 되냐면 저기 대뇌로 갖다 줘야 돼. 대뇌가 다 판단하거든.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어떻게 돼? 대뇌로 연결하려면 길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길을. 그럼 이렇게 길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길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여기 길, 그쵸? 대뇌로 가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뭐가 없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시각세포가 없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게. 그치? 슉, 이렇게 연결. 잘해라, 진호야. 요런 데로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그래? 맹점이라고 그래. 맹점. 그림을 보면 다 알 수 있어. 일단은 이 맹점은 뭐가 없어요? 시각세포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맺히더라도, 상이 맺히더라도 시각세포가 없으니까 그 빛의 자극을 못 받아들여. 안 보인다, 이 소리야. 여기는 엄청 잘 보이는 황반, 여기는 빛이 여기에 맺히더라도 안 보이는데 되게 특이한 데죠. 그래서 황반도 알아야 되겠고, 맹점도 알아야 되겠고, 원뿔세포도 알고, 막대세포도 알아야 돼. 나머지는 다 쉬워. 자, 맥락만은 여기 어둡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야. 예, 어두워. 무슨 역할? 어둠 상자 역할을 한다는 거. 어둡게 만드는 거야. 선생님, 공막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도록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한 번씩 다 읽어보면 돼요. 됐지? 됐다고 한번 해줘. 그리고 선생님 이제 팀을 얘기했잖아. 팀. 무슨 팀이 있어요? 자, 아주 좋은 팀이 있어요. 홍채와, 이거는, 자, 홍채와 누가 있어요? 도와줘. 홍채와 동공이 한 팀이야. 그쵸? 그래서 홍채님하고 동공님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홍채와 동공이야. 그 다음에 누가 한 팀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정채님, 이 수정채와, 자, 수정채와 진대와 진대. 수정채와 진대, 그리고 누가, 그쵸, 우리한테 중요한 모체, 선모체가 얘네들이 또 무슨 팀이야? 한 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야. 수정체, 진대, 그리고 선모체. 얘네들이 무슨 조절하냐면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이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홍채고 동공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밝은 데서도 잘 보이고 어두운 데서도 잘 보이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홍채하고 동공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 수정체와 진대 그리고 선모체가 해주는 역할은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이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야? 수정체하고 진대 그리고 선모체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야. 자, 눈하고 되게 비슷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사진기라는 게 있어요. 사진기. 그래서 어딨니? 수정체가 사진기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렌즈 역할을 하는 거야. 렌즈. 딸보다 렌즈. 그 다음에 홍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빛을 많이 들어와라? 빛이 조금 들어와라.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걸 누가? 조리개. 사실 우리는 뭘 또 몰라? 카메라도 모르는데 이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리개가 이제 그런 역할을 조금 해준다는 거. 그런 것들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아. 그치. 그 다음에 상이 맺히는 곳 있잖아. 상이 맺히는 곳이 이런 망막. 옛날에는 필름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요즘엔 여기 디지털 센서라고 그래가지고 디지털 센서에 기록하는 거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셔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건 누가 해주는 거냐면 눈꺼풀이 이렇게 해주는 거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수정체가 렌즈, 홍채가 조리개, 망막이 필름 또는 디지털 센서라는 것만 조금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발 좀 한번 그려보라는 겁니다. 그 그려보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알았죠? 잘 보시면 되고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선생님이 하이탑에 있는 눈의 구조를 조금 갖고 온 겁니다. 하이탑 책 있는 거랑 똑같죠. 자, 맹점, 유리체, 그 다음 뭐 시각신경, 망막, 맥락막, 공막 위치를 조금 잘 보시고요. 보통은 이렇게 잘 안 나오고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런 그림으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선생님 그림 그리면 이게 똑같죠? 그래서 여기가 맹점이라는 곳이고 여기가 황반이라는 곳이야.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저 망막이라고 그러고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어둠 상자, 어둡게 만들어주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지. 맥락막 역할.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건 공막이라고 그러고요. 맹점, 황반 알아두시고 선모체하고 수정체하고 진대. 그쵸. 수정체, 진대, 선모체가 무슨 역할? 원근 조절. 그 다음 홍채하고 여기 동공. 홍채하고 동공이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게 명암 조절을 해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 그건 뭐 선생님과 같이 배우면 될 거니까. 일단 눈의 구조, 그 다음 기능, 카메라랑 연결되는 거 책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은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일 안쪽에 있는 막이 망막. 그렇죠. 여기가 이제 선모체, 뭐 얘가 홍채, 여기 수정체, 여기는 이제 동공. 그러면 돼요. 여기 맥락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의 조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다에 해당되는 눈의 구조를 이 그림에서 찾아봅시다. 원근 조절은, 그쵸, 원근 조절은 누가 해주는 거였어요? 선모체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수정체의 두께가 조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근 조절은, 원근, 멀고 가까운 거는 누구의 선모체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누구의 두께가 조절되는 거야? 수정체의 두께가 조절됨으로써 이루어지고, 명암 조절은 홍채의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동공의 크기가 조절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선생님 칠판을 정리하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주도록 할게요. 알았죠? 일단 눈의 구조와 기능을 조금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물 한 잔 빨리 먹고 돌아오시면 다음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의 가장 큰 역할은 잘 보는 게 가장 큰 역할이죠. 잘 보여야 됩니다. 잘 안 보이면 안 돼요. 밝은 곳에 갔을 때도 잘 보여야 되고 어두운 곳에 갔을 때도 잘 보여야 되고 멀리 있는 물체든지 가까이 있는 물체든지 우리 눈은 다 잘 봐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눈은 항상 뭔가를 열심히 조절해 줘야 돼요. 자, 밝은 데 갔을 때도 어두운 데 갔을 때도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슨 조절을 해줘야 되냐면 밝기 조절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자로 얘기하면 명암을 조절해 준다. 밝고 어두움. 명암을 조절해 준다 이건데 일단은 뭐 1단도 그렇고 2단도 그렇고 3단도 그렇고 숙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 받아들인 다음에. 누가 해줄까요? 밝기 조절은 누가 해주는 거냐면 이미 한 번 정도 얘기했어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홍채. 얘가 근육이야. 얘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홍채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 홍채에 의해서 누가 조절되냐면 이 동공의 크기가 조절이 되는 거야. 홍채가 커졌냐 작아졌냐에 따라서 홍채가 커졌냐 작아졌냐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가 이렇게 조절이 돼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 전에 너희들한테 한번 물어는 볼게 내가. 물어볼 수 있잖아 선생님이. 밝은 곳에 가면 눈이 부시잖아. 그러면 동공이 커져야 되겠니 작아져야 되겠니? 동공이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야 구멍. 군형. 동공이 구멍이라고. 그럼 밝은 곳에 갔는데 동공이 커졌어. 그럼 빛 많이 들어오지. 그럼 어떻게 해? 눈 뜨지를 못해. 눈부셔 이렇게 된다고. 그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여기가 무슨 곳이야? 밝은 곳이야. 그럼 너희들 잘 생각 한번 해봐. 여기가 밝은 곳이래. 밝은 곳이면 동공이 커질까 작아질까? 그치? 밝은 곳이면 학생들이 동공이 커져야 된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망하는 거야. 눈부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어떻게 밝은 곳에 갔는데 동공이 커져. 밝은 곳에 가면 동공이 커지면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눈에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눈 타. 타는 건 좀 그런가? 그래서 반드시 밝은 곳에 가면요 동공이 작아져야 돼. 이게 기본이야. 이거를 난 모르겠어. 나는 밝은 곳에 가면 동공이 왜 작아지는지 모르겠어. 이런 학생들은 외우셔야 돼요. 뭐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지 일단은. 아니면 이제 눈으로 직접 실험을 하든가. 그럼 어두운 곳이야. 어두운 곳에 가면 일단 빛이 많아 적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잘 봐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눈으로 어두운 곳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눈으로 빛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줘야 돼. 없는데도 쥐어짜가지고 들어오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빛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이럴 때 동공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이럴 때 동공이 커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거. 그치? 그러니까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봐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밝은 곳에 가서 그러면 알아서 그냥 동공이 작아져요. 내가 모르고 그냥 어두운 곳에 가서 왜 이렇게 어두워? 그러면 잘 안 보여 처음에는. 그러다가 좀 지나면 잘 보여요. 그 이유가 동공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동공이 커지거나 작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 홍채가 움직여야 된다고. 동공이 커지기 위해서 동공이 작아지기 위해서 홍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 되는데 동공이 작아지기 위해서는 홍채가 늘어나야 돼. 홍채가 이완이 돼야 되는 거고. 그쵸? 동공이 커지기 위해선 홍채가 뭐 하는 거야? 그쵸? 수축을 해야 돼. 홍채를 뭐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커튼이라고 좀 생각하는 게 좋아요. 커튼을 걷으면 어떻게? 빛이 많이 들어오고 커튼을 치면 빛이 조금 들어오는 거잖아. 뭐 굳이 한 번 정도 뭐 그림을 그리자 그러면 선생님 뭐 쌍꺼풀도 그려줄까요? 눈썹도 그려줄까요? 이런 시간이 없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밝은 곳에 가면 이 선생님이 그리는 게 이게 동공이야. 밝은 곳에 가면 이 동공이 뭐 하는 거야? 작아져야 돼. 동공이 작아지기 위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뭐냐면 홍채야 여기가. 그러니까 너희들 서클렌즈 끄면은 이 홍채야. 우리 눈이 파랗다, 노랗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동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이 홍채를 얘기하는 거야. 홍채는 근육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환상근이라는 근육도 있고 종주근이라는 근육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몰라도 되고 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눈이 어떻게 홍채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얘네들이 알아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쌍꺼풀도 그리고 눈썹도 그리고 이런 것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눈이 있는 거야. 근데 얘가 갑자기 동공이 이렇게 커질 때가 있어. 니네들이 핸드폰 후레쉬 갖고 한번 해봐.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도. 그럼 동공이 이렇게 커졌잖아. 동공이 이렇게 커졌다는 건 여기가 너무 어두운 곳인 거야. 여기가 너무 어두운 곳이니까 동공이라도 커져가지고 조금이라도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싶은 거야.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가 뭐야? 홍채가 커져야 되겠어? 작아져야 되겠어? 당연히 홍채가 작아져야지. 작아진 건 수축이라고 그러잖아. 홍채가 수축이 돼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두운 곳에 간 거야, 어두운 곳. 어두운 곳에 갔을 때 눈의 모양, 밝은 곳에 갔을 때 눈의 모양. 뭐 충분히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자, 이제 밝기 조절했으니까 이제 무슨 조절하면 되냐면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여야 되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여야 돼. 이런 걸 원근 조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여야 돼. 이게 안 되면 안경 써야 되는 거야. 원근 조절. 그럼 원근 조절을 해주는 애가 있잖아. 원근 조절해주는 친구들을 한번 불러봅시다. 원근 조절하는 거는요. 일단은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거에는 진대라는 거하고 누가 조절해주냐면 선모체가 조절이 돼요. 근데 보통 학교에서는 누구를 얘기하지 않을 거야. 진대는 얘기하지 않고 주로 선모체 갖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배우기 앞서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세상에는 멀리 있는 물체도 있고요. 먼 곳에 있는 물체. 먼 곳에 있는 물체도 잘 봐야 되겠고 우리는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도 잘 봐야 됩니다. 그치? 그럼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도 먼 곳에 있는 물체도 잘 보기 위해서는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이렇게 해야 돼. 아주 중요한 거야. 어디 있는 곳, 먼 곳에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가 뭐 해줘야 되냐면 얇아져야 돼. 근데 요거는 설명을 못 해드리네. 아, 미안하게. 숙지. 자, 가까운 곳이야.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돼요? 얇아져야 돼?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돼.
그래서 요게 진짜 궁금한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생각을 일단 적고 그런 생각도 안 적은 사람 내가 안 해줄 거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지식만 뺏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아이 스스로 노력을 조금 해야 되잖아. 그래서 수정체가 얇아져야지만이 먼 곳에 있는 물체가 잘 보이는 거고 수정체가 두꺼워져야지만이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가 잘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수정체가 얇아지거나 수정체가 두꺼워지려면 누가 조절이 돼야 돼? 선모체가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수정체가 얇아지기 위해서는 선모체라는 근육이 이완이 돼야 되는 거고 수정체가 두꺼워지기 위해서는 선모체라는 근육이 뭐 해야 되냐면 수축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선모체하고 수정체, 선모체하고 수정체 사이에 있는 누가 있냐면 진대가 있어요. 그 진대는 이거랑 반대로 움직이면 돼요. 진대는 수축. 그 다음에 여기는 진대는 이완. 근데 학교에서는 보통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해 안 해. 그래서 일단은 너희들은 이거만 숙지하면 돼요.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정체, 선모체가 수축돼야 됩니다. 먼 곳에 있는 물체가 잘 보이기 위해서는 수정체가 얇아져야 됩니다. 수정체가 얇아지기 위해서는 선모체가 이완이 돼야죠. 혹시라도 이런 게 잘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큰일 난 거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는 눈이 이상이 있어. 이게 잘 돼야 되는 이상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눈이 있냐면 이런 눈이 있는 거야. 정확히 망막에 상이 잘 맺혀야 되는데 망막 뒤에 이렇게 상이 맺히는 눈이 있어요. 어떻게 맺혀야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망막에 상이 맺혀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그리자. 에이, 바쁜데. 벌써 시간은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자, 이게 정상인 눈인 거야. 이게 정상인 눈인 거고, 정상인 눈인데,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만해. 요렇게 된 눈이 있어요. 잘 봐. 정확히 어디에 상이 잘 맺혀야 되냐면, 망막에 상이 정확히 잘 맺혀야 되는 건데, 그쵸. 망막에 상이 정확히 맺혀야 되는데, 이렇게 망막 뒤에, 그쵸. 망막 뒤에. 망막 뒤에 상이 맺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망막 어디? 앞에 상이 맺히는 거야. 이거는 너무나 많이 꺾인 거지. 얘가 너무나 뭐한 거야? 너무나 두꺼운 거야. 이건 수정체가 너무 두꺼운 거야. 이건 수정체가 너무 두꺼우니까 망막 앞에 상이 맺힌 거. 왜 두꺼워진 거야? 너무 가까운 것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망막 앞에 상이 맺히는 눈이 있고요. 이렇게 망막 뒤에 상이 맺히는 눈이 있는데 이런 눈을 뭐라 그러는지부터 해봅시다. 자, 망막 뒤에 좀 멀어 이런 걸 원시라고 그래요. 원시. 그쵸? 망막 앞에 가까워 근시라고 그래요. 그럼 근시나 원시의 뜻을 알아야지. 원시는 먼 게 잘 보인다 이 소리야. 근시는 가까운 게 잘 보이는 거야. 얘는 가까운 게 잘 보이니까 먼 건 안 보여. 그치? 원시는 먼 게 잘 보니까 가까운 게 잘 안 보여. 이 할아버지도 막 이렇게 멀리서 보려고 하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망막 뒤에 있는 것을 당겨와야 돼. 어느 쪽으로? 그렇지?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와야 돼. 그럼 이렇게 당기려고 그러면 당연히 무슨 렌즈가 필요해? 그렇죠? 더 많이 꺾이게끔 하는 볼록 렌즈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원시 같은 건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해야 되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좀 옆으로 더 퍼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퍼지게 만드는 렌즈 이름이 뭐예요? 그치? 오목 렌즈로 이렇게 교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선생님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많이 반복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 진짜 이런 것들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책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원시. 자, 원시 같은 거는 망막 뒤에 상이 맺힙니다. 볼록 렌즈로 교정을 시켜줘. 앞으로 당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망막 뒤에 상이 맺히냐, 망막 앞에 상이 맺히냐에 따라서 눈의 이름이 달라지고 교정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도 잘 기억하세요. 자, 원근 조절. 좋아요. 원근 조절. 눈의 이상. 괜찮아.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눈의 조절 전혀 바퀴 조절.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161쪽에 나와 있는 우리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하고 배웠던 걸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밝은 실내입니다. 무슨 실내? 밝은 실내. 자, 밝은 실내에서 뭘 읽었냐면 책을 읽었대요. 창문을 열고 캄캄한 밤하늘에 누굴 봤대요? 별을 봤대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봐. 밝은 실내에서 밤하늘을 봤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어두워진 거죠. 어두워졌네. 그리고 책을 보잖아. 책은 눈앞에 있죠?
그 다음에 별은 저기 멀리 있는 거잖아. 먼 곳을 본 거잖아. 그럼 따로따로 생각해야 돼. 이건 누가 조절해줘야 돼? 홍채님이 조절해주는 거고, 먼 곳을 봤다는 건 누가 조절해주는 거야? 선모체가 조절해주는 거야. 그럼 어두워졌으니까 홍채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그렇지? 일단은 어두운 곳에 갔으니까 동공이 커져야 돼? 동공이 커지면 홍채는 작아져. 홍채는 작아져. 동공은 커져. 괜찮죠? 됐어요? 이제 별 멀리 봤잖아. 멀리 보려면 수정체가 얇아져. 수정체가 얇아져. 그렇죠? 선모체가 이완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걸 조금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죠? 자, 늦은 시간까지 선생님 걸 많이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깔끔하게 마력 핵심 정리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력 개념 체크입니다. 눈의 구조하고 기능에 대한 거죠. 일단은 그림하고 위치하고는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수정체가 어디 있는지, 선모체가 어디 있는지, 홍채, 망막, 맥락막, 유리체가 어디 있는지 그 그림하고 꼭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고요. 빛을 굴절시키는 게 수정체, 선모체를 수축, 이완하면 수정체 두께가 조절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선 홍채를 조절하면 된다고. 홍채도 수축과 이완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각세포가 있어 빛착을 받아들이는 망막, 빛의 산란을 막는 시커멓게 만드는 암실 역할을 하는 맥락막, 수정체와 망막 사이를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 보통 액체 성분이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명감 조절 너무나 중요하죠. 자, 어두운 곳에 가면은 어떻게 돼? 동공이 커져야 됩니다. 왜? 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어두운 곳에 가면 홍채가 축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동공이 확대돼야 되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증가합니다. 자, 밝은 곳에 가면 너무 눈이 부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렇지. 동공이 작아져야 돼. 동공이 작아져야지 빛이 조금 더 해서 눈부심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밝은 곳에 가면 홍채가 커져. 확대됩니다. 확장되면 동공이 축소되고 그로 인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밝은 곳에 가거나 어두운 곳에 가거나 항상 알아서 스스로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자, 원근 조절도 되게 중요하죠.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고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야 돼요. 자, 이렇게 수정체 두께를 조절해 주는 것이 선모체라고 그랬죠. 선모체가 수축이 되면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선모체가 이완이 되면 수정체가 얇아진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먼 곳을 볼 때는 얇아져야 되고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두꺼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에서 빛을 굴절시키는 렌즈 역할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띵띵띵 수정체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무엇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고 그럽니다. 누굴까요? 홍채죠. 자, 가까운 곳의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 두께가 두꺼워지면 되는 거고, 자, 원시는 가까운 곳의 물체를 볼 때 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 망막 뒤에 맺힘으로 무슨 렌즈로?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감각기관의 첫 번째 시간 중에서 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많은 것들을 선생님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지만 너희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자, 충분히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잘 얘기해 줬으니까 너희들 거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복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마력과학의 진호쌤이었습니다. 안녕!